안녕하세요. 저는 연애보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칼럼니스트 꿈톡의 세 번째 영사 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로 연애 칼럼을 쓴 지 이제 6년 차인데요. 어디 가서 연애 칼럼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언제나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앞에 제가 서 있잖아요.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오늘 강연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도 이 질문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저 연애 칼럼을 쓰는 정지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눈빛이 갑자기 확 돌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통성명을 해서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 옆에 오더니 자기 썸녀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잘 웃고 반응 완전 좋고 빵빵 터지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도대체 심리 상태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또 아니면 연애 칼럼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눈빛이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100% 지금 연애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자기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문제인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연애 칼럼을 쓴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받는 질문들이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나의 썸남 썸녀의 심리가 일단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전략을 써서 썸녀를 겟하면 좋을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이건 나의 심리이기도 하고 나랑 만난 사람들 심리이기도 한 거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알고자 해요. 세 번째 질문은 연애를 하고 계신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이게 질문자의 상태에 따라서,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합쳐집니다. 바로 심리와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 이 여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남자와 여자를 겟하거나, 그러니까 사귀거나 아니면 썸을 타거나 아니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이 기술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걸 궁금해하기 때문에 연애 칼럼니스트들은 또 이런 주제를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칼럼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이런 거 떠오르시죠? 화성 남자, 금성 여자, 고전이죠. 이 연애 칼럼계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리, 대표적인 저서고요. 그 다음에 유혹의 기술, 이렇게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연애 칼럼이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꿈톡 페이스북 페이지 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다 그런 거 보고 오신 거죠. 온오프 믹스나. 거기에 제 소개를 썼어요. 연애가 아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칼럼니스트라고 아까도 소개했듯이 썼는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크크 근데 왜 강연이 연애 칼럼니스트?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 얘기하고 싶다면서 왜 연애 칼럼니스트가 강연을 해? 라고 댓글을 다신 거예요. 혹시 이분 오늘 오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이분을 까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이 댓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연애라고 하면 어떤 거 생각하세요? 기술, 심리 바로 떠오르시죠. 그리고 그건 사랑이랑은 조금 다른 영역에 있는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연애랑 사랑을 딱히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보통 연애하고 있는 상태니까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듯이 연애랑 사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연애와 사랑이 용례를 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연애를 써야 할 부분에 사랑을 쓰거나 사랑이라고 말해야 될 부분에 연애를 바꿔 쓰면은 굉장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되게 캐주얼하게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요즘 연애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걸 사랑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너 요즘 사랑하니? 뭐 이러면 약간 신문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말 하나요? 아, 요즘 연애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걸 또 사랑으로 바꿔요. 아, 요즘 사랑하고 싶다 이러면 뭔가 좀 심오한 의미가 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연애와 사랑은 바꿔 쓸 수가 없는 약간 다른 영역에 속한 건데요. 일단 연애는 관계의 이름입니다. 뭐 부부 관계 혹은 뭐 부모 자식 관계, 사제 관계, 선후배 관계 이런 것처럼 특정한 사람이랑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부르는 명칭이 연애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 요즘 연애하니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너 요즘 연애하고 있는 상태니? 라고 물어본 거랑 같은 거죠. 또 그 관계 속에서 행하는 관습적인 행위들을 이르는 말이 연애입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들 관습적인 행위 어떤 거 하세요? 일단 고백을 하죠. 이벤트적으로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때부터 날짜를 셉니다. 1일, 2일 세서 뭐 100일 챙기고 200일 챙기고 300일 챙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데이트도 굉장히 관습화되어 있죠. 데이트할 때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냥 영화 보고 밥 먹고 모텔 가고 뭐 혹은 술 마시러 가거나 뭐 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관습화되어 있는 건데요. 이 행위들을 부르는 말이 또 연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연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는 거는 뭐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잡고 데이트하고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면 사랑은 어떤가 하면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의 이름이거나 상태이거나 의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바꿔 써봤을 때 약간 어색했죠. 그럼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도 되나요? 조금 먼 감이 있어서 그렇네요.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게 감정인 것 같아요. 어때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보고 싶고 애타는 그런 감정?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되게 자기 감정을 속이기가 쉽거든요. 혹은 내 감정인데도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요. 이번 주에 좀 화제가 됐던 것들 중에 그 사건 기억나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칼로 찔러서 죽인 거죠. 그러면서 왜 죽였냐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네가 날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남자가 느낀 감정이 진실하고 자기 스스로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랑은 감정으로 판별을 하면 안 되고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저를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저만 보면 막 방긋방긋 웃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그걸 해주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막 나의 슬픔과 기쁨에 잘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반면 어때요?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행동은 막 나를 무시해요. 야, 네가 그런 걸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혹은 자기 뜻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뭐 비아냥거리거나 뭐 내 감정들에 잘 공감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은 오직 실천,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실천이 있을 때에만 사랑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오겠죠. 어떤 실천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구체적인 행위들,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행동들이 다 사랑에 해당되는 행동들일 텐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추상화시켜서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옛날에 처음 연애할 때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 남자친구는 되게 훌륭한 친구였어요. 근데 반면 저는 굉장히 편협하고 좀 미숙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편협하다는 말이랑 미숙하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미숙하다는 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모른다는 얘기고, 편협하다는 얘기는 자기 경험을 넘어서는 다른 일들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중고등학교 때 반에 왜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있었잖아요. 공부는 좀 잘하는데 되게 자기 잘난 맛에 막 사는 그런 재수없는 애들. 제가 약간 그런 과였어요. 그래서 되게 안하무인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관계도 안 좋고 뭐 상처도 약간 받고 이랬었어요.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뭐 상대가 지적할 수 있죠. 너 좀 그 부분은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나 몰랐어, 내가 고칠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숙한 사람들은 바로 표정이 바뀌면서 야, 나 원래 그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 원래 그래, 모르고 사귀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고 사귀었냐, 나 원래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돌변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되게 저 같으면 진작에 때려쳤을 텐데 굉장히 저의 곁에 늘 묵묵하게 있어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네가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는 듯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막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는데도 감싸 안아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변하고 싶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사랑에 갚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도 그 사람한테 그 사랑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나중에 이걸 정리하게 된 건데요. 이거를 내가 그때 느꼈던 그 사랑에 대한 이 감각? 이걸 어떻게 좀 언어화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전 자아의 확장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사실 별로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한테는 누구나 자기 보존의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생각하시면 편한데 뇌 입장에서는 변화라는 건 새로운 자극이에요. 처리해야 될 것들이 새로 막 들어오니까 이 새로운 자극은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가능한 원래 안정적인 상태, 익숙한 자극만 있거나 자극이 없는 상태를 좀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 자기보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의 상황에 놓이는 걸 싫어하고 잘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자기보존 욕구를 뛰어넘어서 뭔가 다른 존재로 되어볼 결심을 해요. 뭐 소소하게는 안 먹던 음식을 그 사람이랑 같이 먹고 옷 스타일을 바꾸고 이런 게 있겠지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점이 그 사람이 보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죠. 나의 원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경계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좀 더 멀리. 그래서 저는 사랑을 정의할 수 있다면 타인을 지향하며 자아를 확장하려는 계속되는 의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자아의 확장이기 때문에요.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 연애를 굉장히 잘해요. 우리 보통 연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만나본 사람이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뭐 한 사람을 되게 오래 만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연애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성찰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또 왜냐 그러면 자아라는 게 변하기도 싫어하지만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고 이 사람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있을 때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막 부도수풀 남발하죠.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약간 기분이 다운되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치고 거기다 오늘따라 그 사람의 사랑도 예전 같지 않은 생각이 들고 이러면 바로 약간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왜 굳이 변해야 되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소중해? 근데 생각해보면 왜 나만 변하고 걔는 안 변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때마침 그 사람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막 나를 공격해요. 그럼 둘이 막 지지고 볶겠죠. 그러면서 막판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아까 저처럼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까 저처럼 또 얘기를 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도 안 변할 거고 나도 안 변할 거니까 우리 끝내. 이렇게 막.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바로 자기 성찰력이에요. 자기 성찰력이라는 건 사람이 자기 마음은 헤아리기가 쉽죠. 내 마음, 내가 서운한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상대방도 나한테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어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헤아리려고 하지 않죠. 근데 매 순간순간에 내가 내 마음을 헤아리듯이 상대의 마음도 헤아리고 있는지 이걸 성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얼마나 서운함 때문에 유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를 또 성찰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잠시 잊잖아요. 이 사람이 난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근데 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자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의지, 능력. 저는 그게 바로 자기 성찰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연애, 그러니까 자기를 확장하고 또 계속해서 성찰하는 그런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연애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한 사람들은 자기 연인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연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더 공정하고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오래 사귄 커플들 중에 좀 약간 보살 같은 그런 풍모가 나는 커플들 없으세요? 막 7년 사귀었는데 그 중에 3년을 헤어 다시 만나는 거 이런 사람들 말고 되게 오랜 기간을 안정적으로 잘 만나고 있는 커플들을 보면 대체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인간적으로 성숙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서로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를 성장해주고 또 상대방도 성장시켜주기 때문이죠. 전 그래서 좋은 연애 이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면 이건 상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초점을 연애가 아니라 사랑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까 처음에 뭐 크크크 연애 칼럼니스트 하셨던 분처럼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좁아요. 연애라고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기술이 떠오르고 심리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바꾸면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사랑의 심리, 좀 이상하죠? 사랑 기술,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을 지향하면서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려는 끝없는 노력이고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키워드를 다 넣어서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은 뭐라고요? 자아를 확장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잘하기 위해선 자기 성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렇게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를 확장한 연애를 계속하게 되면은 인간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베룩스란 여성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은 우리가 실수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도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근간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또 상대방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는 그런 좋은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